10월 15일 부동산 대책 후에 풍선 효과가 없는 일산, 강남보다 더 뛴 과천. 과연 앞으로의 부동산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 슬로우 뉴스의 이정환 대표님, 그리고 뉴스토마토의 송정은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먼저 규제 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동탄, 남양주, 구리 등의 지역에서 이른바 풍선 효과가 발생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런데 일산 역시 비규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왜 상승 흐름을 타지 못했을까? 풍선 효과를 못 받은 이유는 무엇일까? 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일산 신도시를 포함하고 있는 이제 고양시는 지난 15 부동산 대책에서 언급한 규제 지역에서 빠졌습니다. 이건 실제로도 이제 1년여간 일산 지역 아파트 매매가 흐름을 살펴보면은 그 빠진 이유를 알 수 있는데요. 한국부동산원의 현재까지 연간 아파트 매매 가격 누계치를 살펴보면 일산 동구는 마이너스 3.37%, 마이너스. 그리고 일산 서구는 마이너스 1.9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산 동구의 이 마이너스 3.36%라고 하는 하락폭은 수도권 도시 중에서 마이너스 7.12%를 기록한 평택, 그리고 마이너스 4.23%의 이천 다음으로 하락폭이 큰 겁니다. 집값이 유의미하게 떨어지는 지역을 이제 규제 지역 대상에 넣을 수는 아마 없었겠죠. 네. 근데 아무리 일산이 요즘 뭐 쇠퇴했다, 배드타운화가 심각하다고 해도 일산은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일기 신도시를 상징하는 도시 중에 하나가 많은 되지 분들이 않겠습니까? 일산으로 가냐, 분당으로 가냐 그러다가 맞습니다. 그때 이제 그렇죠. 선택을 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이렇게 일산이 이제 가격이 떨어지는 이유가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산의 집값 하락세를 설명하는 핵심 이유를 한 3가지 정도를 꼽아봤습니다. 먼저 입지입니다. 이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입지가 좋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서울 강남 지역과 얼마나 가깝느냐 이 말이랑 일맥상통합니다. 강남이 아니라면 적어도 마포, 용산, 성동 아마 뭐 마용성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지역과 또 얼마나 가까운지 이런 개념도 좀 포함이 됩니다. 일산은 사실 이 부분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안 그래도 강남 접근성이 떨어지는 이 수도권 서쪽 지역은 동쪽 지역보다 또 상대적으로 이 부동산 시장 약세가 좀 있거든요. 두 번째는 이제 일자리와 이제 산업 기반 부족입니다. 일산에 거주하거나 혹은 뭐 거주하신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면 공감을 하실 부분인데요. 일산과 함께 이제 과거 대표적인 신도시로 꼽혔던 게 이제 분당입니다. 그리고 인근에 또 판교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좀 비교가 되실 텐데요. 이 분당과 판교 일대만 해도 네이버 등을 비롯해서 이제 굴지 IT 기업들이 현재 입주를 해 있고, 뭐 최근에 뭐 두산그룹의 신사옥이라든가, 그다음에 KT의 IDC 센터 등 이제 다양한 기업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내 집과 얼마나 가깝냐를 뜻하는 직주 근접성에서 최상의 점수를 받고 있는데요. 반면 일산은 이런 직주 근접성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나마 뭐 방송이나 미디어 시설들이 어느 정도 이제 입주를 해 있는 건 맞는데, 뭐 방금 말씀드렸던 분당이나 판교 혹은 과천 등과는 좀 비교하기 어려운 수준이고요. 물론 일산에도 이제 방송 미디어 산업을 확장해서 뭐 K 콘텐츠 허브로 만들려는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장항동에 이 CJ 라이브 시티라는 공연 전문 아레나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추진이 됐었는데 이마저도 2023년에 여러 가지 암초를 만나면서 중단이 된 상황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꼽아볼 부분은 서울 접근성과 확장성, 도시의 확장성 부족입니다. 이처럼 이제 직주 근접성이 떨어지는 일산은 대부분의 시민들이 서울로 이제 출퇴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교통편이 그리 좋다고도 말할 수가 없는 도시예요. 이 도로교통의 경우에는 자유로 이제 강변북로, 지하철의 경우는 이제 3호선 이거에 대한 의존도가 좀 너무 큽니다. 그나마 물론 이제 GTX-A가 개통을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상 역주변 단지를 제외하면은 교통 편의성이 이제 크게 좋아졌다라고 말하기에는 아직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마저도 현재 이제 서울역까지만 운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산 같은 경우는 이제 강남, 판교, 분당, 용인, 광교, 동탄 이런 그 서울과 수도권 남부축처럼 수요가 확장되는 구조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좀 섬처럼 고립된 구조다 이런 평가도 있거든요. 뭐 냉정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시장에서 이제 더 높은 값을 지불할 이유가 없어서 가격이 그대로 반영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일자리하고 지하철하고 그다음에 좋은 고등학교하고 병원하고 이런 것이 꼭 있어야 되겠네요, 그죠? 저는 그 송정은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풍선 효과가 이제 일부 지역에 나타나고 일부 지역에 또 나타나지 않는 경우들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부동산 시장을 좀 정리를 해보면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 세 차례 대책을 내놨잖아요. 네. 6.27 대책, 9.7 대책, 그다음에 이제 11.5 대책까지 나왔는데 혹시 한번 그림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증감률이라고 된 노란 그래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보시면 이제 이렇게 세 차례 대책을 내놨는데도 사실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산은 아직 크게 아래 노란 그림입니다. 지금 이거 보면 이제 지금 여전히 11.5 대책 이후에도 계속 이제 상승세가 유지돼가지고 계속 올라가고 있군요. 상승 추세가 약간 둔화된 것뿐이지 여전히 오르고 있다는 건 여전히 이제 정부에서도 굉장히 좀 위험 신호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시면 지금 이제 토지거래 다음 장 한번 보시죠. 바로 그 아래장 보시고요. 보시면 이게 이제 올해 1월에 오세훈 시장이 토지거래를 해제했다가 화들짝 놀라가지고 다시 이걸 이제 재지정을 했고 6.27 대책, 9.7 대책, 11.5 대책 그 다음 장도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이렇게 대책을 내놨지만 실제로는 6.27 대책은 내놓고 한 다음에 좀 상승률이 좀 꺾였고요. 9.7 대책은 거의 효과가 없었고 11.5 대책은 이제 좀 어느 정도 진정세가 되는 모양새인데 이게 지금 이제 증감률이기 때문에 증가율이 둔화된 것뿐이지 실제로 여전히 11월 마지막 주도 0.27%가 지금 계속 지금 오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우리 풍선 효과를 이야기하는 건 이게 지금 늘러놓았기 때문에 어디로 계속 이제 다른 이 매수 세력들이 어디가 좀 남아 있는가라는 다른 지역을 대안을 찾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지금 이제 실제로도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의 차이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여전히 더 부동산 시장이 오를 거다라는 기대가 좀 살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송 기자님, GTX-A를 개통하는 거에 대한 일산 주민들의 열망이 있던데 이거 개통한 부동산 시장이 바뀌나요? 사실 GTX 개통에 대한 기대감이 컸던 건 사실입니다. 거기다 또 일산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해 11월에 일기 신도시 이제 선도지구로 선정을 또 했던 도시 중에 하나인데요. 네. 그래서 일기 신도시가 선정이 됐던 지난해 11월 같은 경우에는 일산 같은 경우에 백송마을, 강촌마을, 후곡마을 이런 곳에 이제 몇몇 단지들이 선도지구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GTX-A 개통에 대한 기대감까지 반영이 당시에 됐던 거는 사실인데요. 그런데 이 GTX-A 역 근처가 아닌 단지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도에 혹시 거주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그 역까지 이동을 해야 되는 수단이 또 조금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버스의 배차 간격 같은 경우도 서울에 비해서는 좀 큰 편이고요. 이동 거리도 생각보다 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GTX-A 역 주변을 제외한다면은 사실상 부동산 시장이 어떤 수혜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강남보다 근데 더 과천이 올랐다는데 그럼 왜 그런가요? 사실 과천에 대한 부동산 시장 평가가 높았던 것은 꽤 오래된 일이긴 합니다. 예. 이 과천은 이제 정부 청사가 자리 잡던 시절부터 사실상 강남을 대체하는 지역으로 평가를 받았는데요. 아까 일산이 제가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는 이유를 몇 가지를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 정확히 반대의 이유 때문에 과천은 시장에서 이제 인기가 있다, 가격이 상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최근에 과판분이라는 용어를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과판분? 모르겠는데요. 네. 뭔지 혹시 한번 상상해 분당. 네, 맞습니다. 마용성과 비슷한 의미로요. 수도권의 부동산 강세 지역을 묶어서 쓰는 최근에 또 쓰이는 그런 용어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과천의 최근 집값 현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연간 아파트 매매 가격 누계치를 보면은 과천 같은 경우에는 올해 누적 상승률이 18.23%를 기록했습니다. 이 수치를 다른 지역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일기 신도시의 이제 선도지구고 다수가 포함된 분당이 16.88%를 기록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과천의 이 18%가 넘는 상승률은 경기도에서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이 웬만한 서울 자치구보다도 상승률이 높습니다. 이 누계치를 다시 한번 보면은 강남구가 12.42%고 서초구가 12.71%입니다. 12.72%. 훨씬 더 높죠. 네. 그렇네. 최근에 한강벨트의 이제 중심지라고 볼 수 있는 지역이 또 성동구인데 성동구가 또 상승률이 높았거든요. 성동구가 17.33%를 기록했는데 이 성동구보다도 과천이 더 상승폭이 컸습니다. 원인을 보면은 일단 직주 근접 기능이 자족 기능이 과천은 지금 완성이 된 상태입니다. 이 과천 지식정보타운, 지정타라고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지정타운의 이
입주한 올해 기준으로 입주한 기업만 800곳이 지금 넘습니다. 800곳이요. 네. 이 기업들은 대부분은 이제 IT나 제약 기업들이 많은데요. 상당히 지금 판교랑 유사한 구조가 됐다. 결국 이렇게. 분당 판교처럼 일자리하고 일자리가 있어야 결국은 올라 네, 직주 근접이 중요하네요. 맞습니다. 그것도 그렇고요. 아마 이제 이렇게 강력한 사실 지금까지 나온 모든 부동산 대책 중에 가장 강력한 대책이 나왔는데도 사실 과천도 지금 규제 지역인데 맞습니다. 판교나 분당도 규제 지역인데 올라간다는 것은 아까 일산은 규제 지역이 아니죠. 네. 근데 사실 보통 이렇게 외부로 풍선 효과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서울 안에서도 그리고 아까 강남과 가까운 지역에 상대적으로 덜 오른 지역이 이렇게 오른다는 건 여전히 사실은 강남과 서울의 가장 핵심 지역에 똘똘한 한 채 수요가 여전히 살아 있다는 거고요. 사실 지금 보면 계속 이제 이 김용범 실장도 임시 대책이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지금 오래 갈 수는 없다. 그리고 이게 한계를 갖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이제 공급 대책이 필요하고 여전히 한번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이라든지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게 아파트 입주 물량이 여전히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 1인 가구가 계속 늘고 있죠. 앞에 쭉 내려가셔가지고요. 1인 가구가 여전히 줄고 있어서 사실 이 다음 그래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게 서울이고요. 이게 이제 수도권인데요. 보시면 이제 노란색이 서울이고 파란색이 경기도, 그다음에 이제 녹색이 인천인데요. 보시면 이제 2017년쯤에 가장 높았다가 맨 오른쪽 보면 이제 쭉 내려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그 서울시 아파트들이 오래된 아파트들이 많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강남 접근, 그다음에 일자리 등등의 수요들이 있는데 가뜩이나 이제 정부가 강력한 대책을 때려 박으면서 사실 이제 그 집을 살 수 없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오를 것 같은 집을 사려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죠. 그런데도 정작 입주는 지금 2026년, 2027년까지도 과거와 비교하면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공급이 굉장히 줄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있는 집들 중에 덜 오른 집들의 수요가 지금 몰리면서 풍선이 외부로 가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도 덜 오른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거 보면은 수도권에서도 선호 지역하고 비선호 지역, 선호 지역을 더 올라가고 이런 측면이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선호 지역으로 예를 든 게 이제 과천이었고 비선호 지역으로 예를 든 게 이제 일산이었지 않습니까? 예. 이 현재 이 부동산 시장의 구조만 놓고 본다면은 이 격차는 앞으로 더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좀 전망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과천을 다시 한번 제가 예를 들면은 그 활발한 뭐 재건축 사업이라든가 뭐 지식정보타운 기반의 일자리 유입 그리고 이제 과천 같은 경우도 지금 교통망 확충에 대한 기대감이 크거든요. 뭐 GTX-C라든가 인덕원선이라든가 그리고 여기에 공급 물량이 부족해요. 과천 같은 경우에 인기가 많은 도시인데 공급은 부족합니다. 이러니 당연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부동산 시장에서 이 중에 단 한 가지 요소만 있더라도 집값을 상승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되는데 과천은 무려 4가지의 요소를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가격이 오르면 올랐지 더 떨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자, 이정환 대표님, 언론에서는 서울 집값이 잡혔다, 상승세가 멈췄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실제 사실인가요? 아까 보셨다시피 상승세가 둔화된 것과 상승이 멈췄다는 전혀 다른 표현이고요. 예. 여전히 오르고 있는데 지난 그 6월이나 이제 그 오세훈 서울시장의 그 토지거래 허가 해제 이후에 급등했던 것만큼의 급등세는 아니지만 여전히 오르고 있다라는 건 사실 지금 이제 아마 그 정부에서 굉장히 위험 신호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후속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송정은 기자님 말씀처럼 현금 부자들은 여전히 줍줍을 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사실 근데 현금이 없는 사람들,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야 되는 사람들은 지금 이제 급등한 전셋값, 게다가 이제 현금이 없으면 집을 살 수 없다. 이제 자기 소외되는 그런 불안감도 있을 거고요. 전세가 또 지금 사라지고 있다는 말 많이 하죠. 전세가 사라지면서 이제 갈수록 전세 월세화가 되면 그만큼 더 현금 지출 부담이 커지는데 서민들, 지범 사람들의 고통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이제 정부가 계속 돈을 풀고 있고 시중 유동성이 사실 역대 최대 규모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죠. 그 돈이 갈 데가 없는 상황. 게다가 이제 머니무브라고 해서 이 부동산의 돈을 주식시장으로 옮겨보자라는 게 이재명 정부의 또 큰 방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최근에 보면 또 주가가 4천을 넘어섰다가 또 4천 언저리에서 간당간당 하는 데다가 한국 사회에는 지난 30년 동안 부동산 불패 신호가 있는데 주식은 사실 여전히 개미 투자자들은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았고 여전히 많은 피해를 최근 급등장에서도 크게 재미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이 지나가면 가뜩이나 또 11호 대책 이후에 강력한 규제를 쏟아붓고 있는데도 여전히 강남 3구를 비롯해서 강남 3구 주변까지 그리고 아까 판교, 분당, 과천까지 그런 이제
황금 노른자위 땅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똘똘한 채의 그 수요가 더 갈망이 더 커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은 그 아직 전혀 잡히지 않는 부동산 가격이 있고 선호 지역은 더 오르고 있고 앞으로 결국은 이게 풍선 효과가 발생할 거라는 이런 우려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어떤가요? 풍선 효과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외부로 가지는 아직 동탄이라든가 뭐 의정부 쪽으로는 실제로 막 많이 움직이지 않는데 와, 한국이 이렇게 현금 부자가 많다 싶을 정도로 이 현금 부자들이 계속해서 이제 그 덜 오른 지역 마영성은 이미 오를 만큼 올랐고요. 마영성 이 바깥에 있는 다른 이제 덜 오른 상대적으로 덜 오른 새로운 매물을 찾는 쪽으로 많이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면은 11호 대책은 거래는 줄었지만 가격을 낮추지는 못했다. 특히 원하는 곳의 가격은 점점 더 오르고 일산이나 이런 곳은 일자리 부족이나 교통 때문에 결국은 가격이 오르지 않고 있다라고 합니다. 정부가 준비 중인 공급 확대안 135만 호 빨리 공급 계획이 나왔으면 좋겠고 제1기 신도시 재정비도 속도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이정환 대표님, 네. 그다음에 송정훈 기자님 고맙습니다. 저는 잠시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파타타타 증권통합 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